다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저희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는 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뉴들이 다양하게 많은 거죠. 메뉴들도 다양하고 버튼도 다양하고 이런 걸 이제 홈페이지라고 보통 보면 되는 거에 비해서 랜딩 페이지라는 건 제가 열었던 걸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만든 것들 중심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단순하게 한 장짜리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렇게 어 요거는 AI로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기획을 하고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디자이너가 작업을 한 겁니다. 보통 이런 랜딩페이지 하나를 외주를 주게 되면은 작업하면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50에서 100원 줘야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작업 기간은 어, 한 2, 3주 정도는 기본으로 걸려요. 왜냐하면 기본 안 주면 오면 계속 수정하고 수정을 한 두세 번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스토리보드 다 넘겨주더라도 디자인까지 나온다 3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뭐 요건 제가 캔바 이용해서 직접 만든 거예요. 캔바 이용해서 직접 만들었던 케이스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랜딩 페이지라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AI로 만든 겁니다. AI로 만들어서 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 마지막 제가 10주 과정 중에 마지막 과정에 수업을 하면서 어, 수업을 총 정리하면서 30분 만에 랜딩 페이지를 쭉 만드는 거 시연을 보여주면서 어제 그냥 금방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디자인을 요거는 맡겨서 했던 거고요. 뭐 요거는 AI로 갖고 제가 요즘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AI로 갖고 는 만든 겁니다. 근데 성격을 그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가의 뭐 저기 아니면 어, 고객들한테 그 가치를 뭔가 줘서 정말 뭔가 눈에 확 띄게끔 만들 정도의 디자인이 들어가는 요소들을 만드는 랜딩 페이지라면은 외주 줘서 디자인한테 맡기면 모르지만 정보 중심이고 이벤트 중심이고 캠페인 중심인 거는 굳이 그렇게 디자인을 어, 맡겨서 디자인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AI로 만들어서 충분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 회사에 근무할 때 하나의 경험인데 외주 회사들한테 이렇게 특히 이제 상품과 관련돼서 이렇게 뭔가 랜딩 페이지를 부탁하면은 그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상품을 그냥 어, 특장점, 기능 이런 거 중심으로 사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랜딩 페이지는 그렇게 만들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주 줘가지고 외주에서 알아서 만들어줘 이러면은 랜딩 페이지는 다 망해요. 왜냐하면은 이 랜딩 페이지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명확하게 고객한테 제안하는 가치가 있고 고객의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여기에서 전화번호를 놓고 뭔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고객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걸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우리 회사 제품, 우리 어떤 특장점, 우리 어떤 제품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랜딩 페이지에서 고객의 문제가 뭐고 고객의 고충이 뭐고 고객의 결품이 뭐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당신한테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이런 포인트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외주를 줘놓으면은 외주에 있는 담당자들은 그런 컨셉을 잡아내지를 못해요. 절대 컨셉을 잡아내지 못하고 그냥 획일적으로 그냥 나열적으로 그냥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줘. 그냥 디자인에 집중해서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정말 랜딩 페이지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고도를 좀 더 고도화시켜서 디자인을 좀 깔끔하게 만들더라도 뭐다? 내가 이렇게 AI로 가지고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시안을 던져주고 이 시안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해줘.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이런 걸 또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AI로 만들어서 완성돼서 직접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디자인으로 만든 이런 랜딩 페이지를 만들려고 할 때 아까 만든 거 하나 또 새로 보여드릴게요. 좀 제가 요거는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건데 자,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뭔가 디자인적인 측면들이 충분히 들어간 이런 걸 만들고 싶어. 이 부분에 대한 카피라이팅은 제가 다 했고요. 카피라이팅 할 때 AI 도움을 받았고요.
스토리보드를 제가 다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다 만들어서 디자이너한테 넘겼고, 그리고 그 디자이너가 해주는 거를 두세 번 정도 수정 작업을 거친 거예요. 자, 이런 디자인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제가 쭉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처럼 AI로 가지고 전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 디자인을 링크를 보내준 다음에 이 여기에 있는 카피와 구성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디자인적 크리에이티브를 더해서 완성도 높은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저한테 피드백 해줘.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미스가 줄어들게 되고 훨씬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퀄리티 있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오늘 함께 하는 이런 AI를 활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좀 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랜딩 페이지가 이런 어떤 형태로 지금 활용을 했다라는 걸 일단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런 랜딩 페이지를 그럼 어떻게 만드는데? 라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이런 랜딩 페이지도 그렇고 랜딩 페이지든 아니면 뭐 우리가 전자책을 만들든 아니면 고객의 세일즈 레터를 만들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고객의 이번에 내가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고 고객의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단계가 제대로 뭔가 컨셉이 서지 않고 방향성이 서지 않으면은 이런 고객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랜딩 페이지가 성과가 나오질 않아요. 결국은 쭉 제가 이제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어떤 사례를 보기 제일 좋은 곳이 뭐냐 하면은 지금 와디지예요. 와디지 펀딩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정말 다양한 랜딩 페이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의 끝판왕은 사실 여기 와디지에 나와 있는 이런 상품들을 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제 내 상품 자체나 서비스가 뭐 쿠팡이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에 파는 거라면 조금 성격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목적 구매로 가지고 내가 바로 뭐 사기 때문에 고객 후기 나오고 바로 가격 혜택 나오고 그다음에 뭐 서비스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지만 내가 만드는 제안 자체가 고객이 뭔가 고관여 제품이고 중고가 제품이고 뭐 이런 거라면은 좀 더 긴 설명 과정이 필요할 때는 이런 와디지에 있는 다양한 내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랜딩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를 참고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의 어떤 끝판왕은 바로 이 와디지 랜딩 페이지라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와디지 랜딩 페이지든 간에 이런 랜딩 페이지를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고객 분석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시간을 따로 잡을게요. 시간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랜딩 페이지 만들거나 기타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컨텐츠를 만들 때 고객의 환경 분석하고 그다음에 컨셉 잡고 핵심적인 제한 가치 설정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시간을 잡아서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맛배기만 보여드려서 일단 오늘 만든 랜딩 페이지를 만들 기초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정도의 시장 조사를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한 템플릿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참고로 제가 무료 강의에서는 제가 하는 이런 프롬프트나 템플릿을 공개해드리진 않아요. 자,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이런 코너를 설계할 때 랜딩 페이지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를 만들 때 제가 기본적으로 고객의 컨셉을 뿜어내는 하나의 어떤 주요 프롬프트들이에요. 그래서 뭐 회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특히 이런 단일형 랜딩 페이지는 하나의 단일형 캠페인과 프로모션의 목적이 명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 환경,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어떤 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 만드는 시장 조사 방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이번 만드는 랜딩 페이지의 타겟으로 하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의 고충점, 결핍, 미충족된 욕구, 그들의 상실, 그들의 욕망에 대한 거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서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고객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일반론적인 시장 환경 분석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저희 먼저 환경 분석을 한 걸 먼저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은 다음에 자, 이거는 채찌피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챗GPT에다가 먼저 제가 하고자 하는 환경 분석에 대한 거를 12가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주는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어떤 걸 하려고 그러고 내 회사가 뭐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뭐고 이번 만들고자 하는 캠페인이 목적이 뭐다라는 거를 AI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자, 여기에 내가 그러면 첫 번째로 만들게요. 여기서 바로 그러면 내가 직접 한번 넣어서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자, 이걸 음성으로 그냥 할게요. AI 마케터야. B2B SMB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 랜딩 페이지의 목적은 스타트업 기업이나 B2B SMB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영업 환경과 영업의 어려움들을 AI를 활용해서 업무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데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웨비나를 개최할 거야. 이 웨비나에 신청하도록 하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제가 역할을 부여를 할 겁니다. 너는 랜딩 페이지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온 기획자이고 컨설턴트야. 특히 B2B SMB 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의 영업과 마케팅 부분에 코칭을 해왔고 신규 고객 확보 및 고객 육성을 위한 다양한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프로모션을 수행했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이 경험을 바탕으로 랜딩 페이지를 기획하는데 아이디어를 내죠.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는 도입부에는 현재 B2B SMB 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이 신규 고객 확보 및 육성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후킹을 할 수 있는 감성적 요소를 부각해줘. 중반부는 현재 B2B SMB 기업이 신규 리드 획득과 육성 과정에서 겪고 있는 고충점, 결핍, 미충족된 욕구, 그리고 욕망에 대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AI를 활용하는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해줘. 여기에서는 이성적인 부분에 호소를 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줘. 후반부는 이와 같은 고충점과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번 웨비나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AI 도입 방안과 도입 방안을 통해서 업무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웨비나에 대한 긴급성과 한시성과 포모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웨비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안을 하도록 하는 CTA를 포함하는 컨텐츠를 구성해줘. 자, 요 정도만 하더라도 한번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서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안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하게 된다면은 저는 이제 하는 방식이 첫 번째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퍼플리시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퍼플리시티 제가 어제 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B2B SMB 기업의 스타트업 기업의 마케팅 고충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이제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계속 이어서 질문들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어떤 컨텐츠들이 여기 퍼플리시티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나가면서 정보를 찾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인력 구성부터 시작해서 또 뭐 규모별로 대한 거, 그다음에 AI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과제, 그다음에 AI 도입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쭉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쭉 한 거를 질문한 다음에 이걸 바로 뭐냐면 PDF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PDF로 저장해서 PDF 파일을 딱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PDF가 뭐냐면 이렇게 PDF 파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PDF 파일이 만들어진 거를 좀 더 풍부하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AI한테 학습시키는 과정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13장의 기초자료 잠깐 한 겁니다, 제가. 잠깐 한 거고요. 좀 더 깊이 있게 가려고 그러면은 딥 리서치 같은 기능을 통해서 또 서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고 이렇게 해서 기초 자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노트북 LM으로 가는 겁니다. 노트북 LM으로 가서 어제 만든 거를 노트북 LM으로 온 겁니다. 노트북 LM으로 와서 파일을 첨부한 다음에 여기서 파일을 하나하나씩 이제 여기 보면 노트북 LM의 기본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마인드맵부터 시작해서 쭉 자료들을 더 추가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한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더 시행을 했습니다. UI가 어제하고 좀 바뀌었는데요. UI가 하루 사이 좀 바뀌었네요. 오, UI가 싹 바뀌었네요. 어제까지는 이렇지 않았는데, 잠깐만 제가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볼게요. UI가 하루 사이에,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노트북 LM UI가 싹 바뀌었네요.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하루 사이에. 소스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그건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바탕화면에 조금 전에 한 거를 뭐 어제와 똑같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UI가 싹 바뀌었어요. 어제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FAQ가 있었고 뭐 그다음에 요세 가지가 더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있네요. 요 메뉴가 일로 들어갔네. 보고서라는 메뉴 안으로 들어갔고 새로운 메뉴들이 생겼네요. 어제 제가 유튜브 봤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때는 오디오로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는 동영상 팟캐스트가 이제 기본 기능으로 들어왔네요. 야, 이렇게 하루 사이에 업그레이드 됩니다. 요즘 AI가 이렇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강의를 8시 반부터 2시간 10주차 강의하면서 이걸 갖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 사이에 UI가 이렇게 싹 바뀐 거예요. 참 빠릅니다, 요즘. 자, 그럼 이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보고서 분야에서 학습 가이드를 클릭해주고 또 그 다음에 FAQ를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을 클릭해주고 이런 걸 클릭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뷰로 해서 팟캐스트도 한번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목적은 뭐다? 여기 아까 13페이지 정도의 파일이 첨부됐잖아요. 이거를 노트북 LM에다가 정보를 더 세부하게 분석하고 정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서 질문한 내용 자체를 효과적으로 노트북 LM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볼까요?
누르면 이게 쭉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가 나온 거 내용이 보면 좀 정리가 됐죠? 여기 보면 아까 집어넣은 것에 대한 제형들이 쭉 정리됐죠? 이거를 뭐 어떻게 한다? 밑에 보시면 소스 전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클릭을 하면 왼쪽으로 소스가 전환이 돼요. 다시 들어가서 위에 거도 쭉 이제 여기 있던 문서가 단순한 걸 이렇게 딱딱 카테고리별로 해서 문서가 딱 정리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치를 통해서 막 정리했던 것들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취합되면서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된 걸 또 소스로 전환해 주는 겁니다. 여기 소스가 추가됐고요.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자 여기 보니까 B2B SMB 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상세 타임라인 해가지고 보면은 쭉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 이것도 소스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마인드맵이라는 걸 클릭을 할게요. 마인드맵을 클릭하면은 요 문서, 내가 첨부했던 14가지 문서를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카테고리를 분류해주고 카테고리별로 정보를 다시 재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리되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카테고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곱, 여덟 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고충점 제가 막 서치했던 무작위로 서치했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케터의 핵심 역량 이렇게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핵심 과제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매출 디지털에서의 어떤 것들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산 인력 구성까지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AI 도입 또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CEO 및 C레벨이 어떤 고충점까지 정리가 됐고 마케팅 조직 구조까지도 정리가 된 겁니다. 즉 특정하게 정보를 갖다가 넣은 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정리된 거를 다시 자료로 여기다가 넣게 되면 소스로 넣게 되고 이 소스를 기반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된 거를 하면은 여기에 메모장으로 이게 옮겨져요. 근데 메모장은 뭐냐면 휘발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장을 반드시 뭐다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메모장을 저장하면 여기 메모장이 여기 우측에 추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측에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메모장 추가 또 메모장 추가됐어요. 자, 헷갈리지 않도록 아까 한 거하고 안 한 거 구분을 좀 지을게요. 여기 순서가 3분 여기 그거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거 안 한 거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해버리는 게 낫겠네요. 자, 2분의 한 거 요거를 다시 클릭해서 다시 소스에 추가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소스로 전환하면 여기 또 소스 추가되고요. 방금 여기 올린 거 또 1분 여기 소스로 추가 하면 여기 소스 추가됩니다. 그리고 1분 소스 추가하고요. 자, 이런 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거는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정보를 학습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메모 추가하면은 메모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요 추가한 거를 소스로 전환시키고요. 또 올라가서 메모를 다시 스튜디오 들어가고 메모를 추가하고 추가된 거를 또 소스로 전환합니다. 자, 여기 같은 거가 들어가 있는 거는 지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8가지 3번이나 들어갔네요. 소스 삭제 중복된 거는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일단 소스부터 쭉 추가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위에 올라가서 메모 저장, 또 올라가서 메모 저장, 또 올라가서 메모 저장, 또 올라가서 메모 저장. 그렇게 해서 여기 소스는 무료 버전을 쓰더라도 50개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는
링크도 추가할 수 있고 유튜브도 추가할 수 있고 사이트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런 메모로. 그러면 다양한 소스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디오 뷰가 나왔습니다. 오디오 뷰 한번 들어볼까요? 오디오 뷰 여기에 나왔으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B2B 여기 중소기업이랑 또 첨부한 자료를 스타트업의 가지고 마케팅, 팟캐스트를 이 만든 겁니다. 현실을 좀 소리가 깊게 들리나요? 소리가 파보려고 들리면 합니다. 이렇게 표시 네,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 네. 보니까요. 이 기업들이 진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이게 어떻게 바로 헤쳐나가려 하는지, 그 핵심만 좀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제한된 자원으로 어떻게든 최고의 효과를 내야 하는 그런 이야기죠. 네, 맞아요. 정말 그 가성비랄까 선택과 집중, 이게 거의 생명인 영역이죠. 자, 지금 이게 들으시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소스를 추가한 거를 가지고 팟캐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노트북 LM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첨부해주는 파일을 그 짧은 시간 동안 파악을 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6분에서 9분 사이에 팟캐스트로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데 대표님도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귀신 같아요. 이 많은 자료를 올려줬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만 6분에서 9분 사이로 딱 요약해서 팟캐스트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다? 여기에 AI가 여기 첨부된 파일을 아주 디테일하고 빠른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트북 LM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컨텐츠를 소스를 더 다양하게 추가해 주느냐라는 거는 내 질문 자체가 그만큼 여기에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추가하고 이렇게 음성이 나온 파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우측에서 여기 보면 다운받기가 있어요. 다운을 받으시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이 음성 파일을 또 텍스트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어디로 가려냐면 구글 AI 스튜디오, 이것도 무료입니다.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게 있는데 구글 AI 스튜디오는 뭐냐 하면은 구글에서 새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면은 개발자를 위해서 공개된 무료 사이트예요. 근데 개발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 누구도 들어가 쓸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기능들이 여기에 다 제공이 돼요. 여기 보면은 제미나이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제미나이 2.0 플래시, 그다음에 제미나이 2.0 플래시 프리뷰 이미지 제너레이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 플래시 누르면 여기 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무료로 다 써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다가 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에 오늘 뭐 구글 AI 스튜디오를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업로드를 조금 전에 제가 다운받은 걸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요.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무료로 음성을 텍스트로 뽑아주는 데는 가장 잘해주는 게 바로 구글 AI 스튜디오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제가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첨부한 파일을 음성 파일을 사람 A, 사람 B로 구분하여 음성 파일 스크립트를 한글로 정리해줘. 딱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딱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여기 들어있는 스크립트를 정리해주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지금은 텍스트로 음성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이런 게 이제 자유자재로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또 이 텍스트를 스크립트를 또 음성으로도 금방 여기서 오픈 AI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바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어요. 자, 그거는 오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딱 복사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한 기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자, 여기서 메모장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메모장을 하나 열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자, 이걸 파일명을 제가 넣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하고
팟캐스트 스크립트라고 한 다음에 저장을 002라고 할게요. 팟캐스트 어제 만든 것 때문에 뭐 있나 봅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 002라고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노트북 LM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여기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소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했던 마지막에 했던 팟캐스트 스크립트 002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크립트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 있는 AI 노트북 LM은 구글 제미나이 2.5 프로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LM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제공해준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만 답변을 해줍니다. 임의대로 자기가 내용을 가공하거나 생성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뭐 만든 것 중에 혹시 빠진 거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 몇 개 더 추가를 해볼게요. 뭐 중복돼도 상관없으니까 한 번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소스 전환 해서 쭉쭉 소스를 한번 전환시켜 볼게요. 위에 거부터 빠른 시간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거부터 8분, 7분, 6분. 자, 6분 된 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6분 소스 추가. 그다음에 또 6분 소스 추가. 그다음에 6분 소스 추가. 이렇게 해서 풍부한 소스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소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다 이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아까 랜딩 페이지를 다 만들고 싶어. 그러면 아까 우리 랜딩 페이지를 프롬프트를 만들었던 게 있죠. 저기 챗GPT에 들어가서 여기에 챗GPT 아까 여기 있네요.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하고 여기다가 다시 노트북 LM으로 와서 여기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 난 다음에 여기서 수정할 것만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영업이었으니까 요거는 아까 내용이 중심으로 마케팅이었으니까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방안에 대한 랜딩 페이지를 만든 건 그대로고 너는 전문적으로 해온 기획자 그대로 되고 영업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영업 빼버리고 마케팅에 가는 걸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마케팅 부분에 코칭을 해갖고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걸 아이디어를 내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쭉 들어가서 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줘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랜딩 페이지를 만들 스토리보드를 여기서 이제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조금 걸리지만 조금만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트북 LM이 이런 컨텐츠 만들 때, 랜딩 페이지 만들 때, 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리드 마그넷 만들 때, 전자책 만들 때, 아니면 또 강의안 만들 때, 이런 복합적으로 컨텐츠를 취합하고, 취합된 컨텐츠를 가지고, 그 다음에 2차 가공, 3차 가공을 뭔가 할 때 가장 출발점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정리하고 하는데 최고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면은 아마 될 겁니다. 지금 잠깐 하기 시작했습니다. 쭉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나온 걸 가지고 바로 그냥 젠스파크에 들어가서 만들 수도 있는데 오늘은 한 단계를 더 거쳐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챗GPT로 가서 한번 추가를 한 다음에
바로 하면은 내용이 많으면 감당을 못 하는데 챗GPT는 감당을 하더라고요. 자, 이거를 오늘 심플하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위에 내용은 B2B, 자, 이것도 말로 하겠습니다. B2B SMB 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웨비나 개최를 위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스토리보드야. 이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해서 젠스파크에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랜딩 페이지는 최대한 심플하고 간단하고 쉽게 고객들이 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만들었는데 프롬프트로 만들어줘. 디자인은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헤드 타이틀, 서브 타이틀, 바디 타이틀 구조로 레이아웃을 잡아주고 바디 카피는 최소한 20포인트 이상이 되도록 긁고 폰트 사이즈를 정해줘. 가능하면은 시각적인 효과가 나도록 폰트 타이포그래피나 레이아웃을 설계해줘. 자, 제가 그냥 말로 했기 때문에 두서없지만 오타가 있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다 알아서 그 목적을 알아주기 때문에 제가 원래 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오늘 그냥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프롬프트를 젠스파크용 프롬프트를 카피할 수 있도록 해줘. 자, 하면은 이제 이런 프롬프트 작업은 챗GPT가 제일 잘해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프롬프트는 챗GPT가 제일 잘해줘요. 그래서 아까 젠스파크에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챗GPT를 한번 거치면은 더 정제된 방식으로 해주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프롬프트를 쭉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쭉 다 됐습니다. 다 된 거를 그냥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젠스파크로 가는 겁니다. 젠스파크로 가고 젠스파크에서 뭐다? 여기 보면 슈퍼 에이전트 기능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V 붙여놓고 난 다음에 위의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줘.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위에 있는 내용 이외의 내용을 임의대로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해줘. 단 문장이나 그 다음에 오타 등 문제는 알아서 수정 또는 교정 교열해줘. 해서 만들어줘. 자, 여기에 뭐 만드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로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작업들을 오늘은 제가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카피를 내가 좀 더 보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은 제가 다 그냥 건너뛰고 하는 겁니다. 자, 요청이 중단됐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거는 아마 내용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를 복사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설마 제가 크레딧이 다 떨어지진 않았나? 요즘 열심히 해서 그런가? 보겠습니다. 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HTML 페이지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고 파일 생성을 하는데 이제 내가 요구하는 거 위에서 챗GPT가 만들어준 프롬프트에 대한 걸 여기 보면 레이아웃에 대한 기준이 다 나오죠. 레이아웃, 섹션별 내용, 컬러 팔레트, 그다음에 반응형 디자인 이런 것까지 내용이 다 반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폰트 사이즈까지 들어가 있고 어, 내용이 좀 오히려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좀 구려요. 만들어준 게. 챗GPT가 통해서 만든 게 좀 구려요. 그럼 우리 아까 챗GPT에서 직접 우리가 한번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걸 한번 넣어볼게요. 그걸 한번. 자, 이거는 내용이 솔직히 말해서 별로 지금 디자인한 건데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이렇게 후지게만 나오면 안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챗GPT에서 했던 거를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한번 쭉 복사를 해가지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명령을 해보자고요. 위의 내용을 젠스파크에서 랜딩 페이지로 만들 거야. 위의 내용을 젠스파크에 작업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스토리 보드로 정리해줘. 쭉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프롬프트 쭉 만들어 주네요. 자, 이거는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이렇게 거쳐서 가는 단계, 채찌피티를 거쳐서 가는 게 더 잘 나올 때가 있고, 어떤 거는 젠스파크로 바로 갔을 때 잘 나오는 게 있고, 그런 거는 대표님들 한번 해보시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걸 한번,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면 위에 정리된 내용을 어, 젠스, 젠스파크에서 랜딩 페이지를 제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로 만들어줘.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나오죠. 젠스파크에서 붙이기만 하면은 랜딩페이지 제작이 가능한 프롬프트입니다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위에 스토리보드가 나온 거를 이제 프롬프트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하고요. 자, 다시 젠스파크로 가서 자, 새로운 창을 열고 다시 슈퍼 에이전트 기능에 가서 위에 추가한 다음에 위에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줘 라고 해볼게요. 원래는 제가 프롬프트를 좀 더 길게 넣는데 오늘은 그냥 실습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제가 프롬프트 추가 작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들어지는데 시간은 되게 빠르게 되거든요. 원체 지금 제스파크가 빨라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특별한 걸 옵션을 주지 않으면 지가 알아서 내용을 때로는 추가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디자인을 좀 더 자율적으로 자기가 하게 됩니다. 이게 슈퍼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8개 LLM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챗GPT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양한 LLM이 들어가고 그다음 기타 에이전트까지 뭐 한 40개 정도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걸 자기가 알아서 작업별로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서 골라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뭐 훨씬 작업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보니까 어떤 때 잘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아예 새로 시도하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해보시면서 경험치를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하도 이제 코드를 보다 보니까 HTML이 좀 눈에 들어와요. HTML 여기서 HTML 코드들이 그리고 일부분은 만들어 놓고 또 수정도 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들여다 보니까 보이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게 센스파크에서 이렇게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들면은 저 크레딧이 그렇게 많이 소모돼 한 200에서 300 정도 크레딧이 소모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한 달 내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이거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만들어졌으면은 뭐 수정하고 이런 거는 뭐그 다음에 해볼 수 있으니까 자 여기를 코드를 복사를 합니다. 코드 복사해서 이 코드를 쭉 복사를 해서 저는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게 리디젠에 쓰고 있지만 어, 제가 거기도 해봤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리디젠 말고 이제 티스토리에도 해봤는데 티스토리에도 잘 먹어요. 티스토리에도 집어넣어도 CSS 파일하고 HTML 파일이 잘 먹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되는 것만 중심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여기 들어가서 마이 랜딩으로 가고 블로그형을 해서 만들기로 해서 테스트를 하고 여기다가 쭉 한 다음에 HTML 되는 곳은 다 됩니다. 그래서 HTML 상태에서 컨트롤 V 누르고 그 다음에 에디터로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만들어진 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는 뭐 정보 수집해서 정보까지 넣으면 바로 정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콜텍션이나 이런 것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까지도 뭐 됩니다. 이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저장 딱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요 테스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이게 웹에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랜딩 페이지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뭐 이런 거를 에디터 기능들이 있는 걸로 해서 수정하는 거는 또 수정도 가능해요. 뭐 오늘 그런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것까지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좀 깨진 게 있다면 클릭해서 수정해주고 뭐 여기 같은 게 줄간격이 지금
좀 그렇다면은 여기서 줄 간격 같은 경우도 좀 더 늘려주고, 예. 그다음에 이런 뭐 텍스트 깨진 것 같은 경우는 이모지 같은 경우가 들어올 때 좀 완벽하게 에디터에 따른 건 좀 틀리지만 좀 깨지는 경향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HTML과 CSS로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다시 누르면은 저장하기가 됐고, 이거를 퍼블릭 상태에서 본다면 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지금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수정 과정을 통하면 요거는 뭐 이런 걸 좀 수정해내는 거는 되고, 정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좀 더 프롬프트를 디테일하게 써서 수정을 하기 아예 새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금방 생성이 되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금방 랜딩 페이지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랜딩 페이지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이제 어, 그 모바일이나 이런 카톡이나 이런 데가 만약에 이제 좀 공유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 상단 배너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 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캔바를 씁니다. 캔바를 지금 이제 유료로 지금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강의라고 공유할 때 들어가는 썸네일 같은 경우 다 캔바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캔바가 있으면은 이제 캔바에서 제가 계속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중에 이런 썸네일을 만드는 거 여기서 다 만들거든요. 썸네일을 만드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걸 하나 그냥 여기서 복사를 바로 하고요. 복제를 바로 해서 어, 여기서 좀 아까 한 개 있으니까 이걸 바꾸죠 뭐. 네. 좀 비슷한 거 말고, 자, 예를 들어서 이걸 갖고 한번 복제를 하고 복제가 됐습니다. 복제가 된 다음에 여기에 뭐 10차 10차 AI 공간 특강 랜딩 페이지 AI로 기획해서 제작까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뭐 날짜 같은 경우 뭐 오늘 30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바로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공유하기를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바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운로드 중에 페이지를 선택해서 이 페이지만, 내가 새로 만든 페이지만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시키면은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어떻게 반영하느냐. 자, 다운로드가 되면은 바탕화면에다가 10차 AI 공개 특강 땡땡땡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한 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 배너를 위에다 올리고 싶을 때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서 좀 전에 수정하는 데 들어가게 되고, 자, 여기 요렇게 그냥 하얀 바탕이 아니라 이런 테두리가 되어 있을 때 경우에는 요거를 수정할 때 조금 그 HTML에서 수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A 하고 컨트롤 X 눌러서 일단 지우는 상태에서 다시 에디터로 들어가요. 에디터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이미지 불러들이기를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만든 거 바탕화면에 이거 다운로드가 됐겠네요. 자, 요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이 됐죠. 등록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HTML로 들어가면 여기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 코드 밑에다가 조금 전에 카피해 놓은 거를 다시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에디터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붙이고 싶어. 그럼 그냥 선택해서 붙인 다음에 자, 요걸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감사 페이지가 떠야 되잖아요. 감사 페이지도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감사 페이지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감사 페이지를 간단하게 챗GPT에서 바로 만들으라고 그럴게요. 챗GPT에서 제가 어제 만든 거 있는 걸 바로 또 쓸게요. 제가 지금 쓰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보면은 오늘 텍스트 점령 자, 그러면 그냥 지금 바로 쓸게요. 제가 그냥 젠스파크에서 바로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젠스파크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감사 페이지 간단하게 만드는 걸로 바로 할게요. 자, 젠스파크에서 다시 거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어, 혹시 어제 만든 거 있으면은 한번 볼게요. 어제 신청 완료 페이지 있네요. 자, 어제 만든 신청 완료 페이지.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어, 여기 랜딩 페이지 신청 완료 페이지를 만들 거야. 심플하게 만들어줘. 자, 요거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어제 만든 거 보는 것보다 또 새로 보는 것도 필요하니까 한번 이렇게 일부 수정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추가한 다음에 신청을 하면, 웨비나 신청해서 고맙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뭐 8월 30일, 예를 들어서 7월 30일 저녁 8시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 전화번호로 30분 전에 웨비나 입장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월 7월 30일 날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위의 내용을 웨비나 신청 완료 페이지야. 페이지를 만들어줘. 신청 완료 페이지는 최대한 심플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줘. 자, 이 정도만 하고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슈퍼 에이전트에다 하니까 요거 갖고 우리가 신청했을 때 바로 뜨는 그런 감사 페이지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내 상상님, 제가 챗GPT에서 상상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저 챗GPT 이름은 아테나입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인데, 그러면 뭔가를 할 때마다 상상님을 챗GPT에서 쓰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모든 AI에서 다 상상이라고 나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다 걔들이 저를 상상이라고 불러요. AI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나 봅니다.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됐죠? 끝난 거예요,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웨비나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죠?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마찬가지로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툴은 어떤 걸 쓰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로 쓰고 있는 걸 중심으로 지금 보여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랜딩 페이지라고요. 이걸 저장을 시킬게요. 저장. 그 다음에 저는 또 랜딩에서 블로그용으로 하고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거는 테스트 신청 완료 페이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HTML에다 집어넣고 컨트롤 V 그리고 에디터를 딱 하면 이렇게 신청 완료 페이지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냥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신청 완료 페이지 자체가 이 신청 페이지 신청을 하면 신청 완료 페이지가 떠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먼저 URL을 이제 복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URL, 요 페이지 자체 URL을 생성시켜서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에 밑에 들어가서 신청 완료했을 때 저 페이지가 뜨도록 하는 거가 들어가고 돼요. 무료 웨비나 신청하고 알림받기 이렇게 하면은 버튼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이 페이지를 클릭하면은 뜹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한번 카톡방에다가 공유할 테니까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카톡방에다가 복사하고 제가 카톡방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AI로 끝나는 코너 마케팅 아직 카페 저기 우리 톡방에 가입을 안 하셨으면 톡방에 좀 오늘 가입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떴고요. 지금 우리 채팅방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카톡방에 넣어줬는데 카톡방에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입력해보시고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채팅방에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채팅방에다가 자, 넣어드렸습니다. 채팅방에는 위에 이미지가 안 뜨네요. 그냥 링크만 뜨네요. 우리 채팅방은 카톡방에서 클릭해서 한번 신청 입력을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청하니까 이렇게 화면이 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정장식, 그 다음에 010 6278에 2581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룹 여기 중요한 게 빠졌네요. 제가 중요한 작업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신청을 했을 때 어디에 정보가 저장돼야 되는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 작업을 바로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랜딩 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신청한 사람들은 어디에 정보가 저장되게 할 거냐라는 거를 해주는 게 여기에 이제 연결할 그룹이라는 건데 뭐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아까 테스트를 했으니까 테스트 AI 테스트 00이라는 이런 그룹에다가 10주 공개 강의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주고 그룹을 만들어주고 그 그룹을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룹을 보면은 여기 제일 밑에 여기 있죠. 테스트 00 그룹에 만들고 그룹이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장을 제가 눌렀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신청 한번 해보시면은 자, 링크를 다시 드릴게요. 링크를 다시 생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 생성이 됐으면은 링크를 생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아까 밑에 제일 밑에 있는 좀 다 닫을게요. 창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창을 좀 닫고 하겠습니다. 창을 닫고 자, 테스트 들어가서 자, 요거에 URL을 다시 한번 발행을 할게요. 수정된 거를 재생 다시 한번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다시 카톡방에 한번 넣었습니다. 카톡방에 한번 넣는 걸 갖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채팅방에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채팅방에도 다시 링크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밑에 거를 이제 클릭해서 저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연결된 그룹이 없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룹이 연결했는데 저장을 안 했나?
저장을 안 했나? 제가 그룹을 연결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안 했나? 아, 연결할 그룹을 선택을 하고 저장을 안 했네요. 그렇죠.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연결할 그룹 아까 테스트 테스트 AI 테스트 제가 AI 테스트 그랬나요? 여기 있네. AI 테스트 00 선택하고 그다음에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저장을 안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제 보이네요. 예. 이름 정장식 휴대번호 010 6278-2581 그래서 동의하고 신청을 누르면 감사 페이지가 뜨죠. 이렇게 웨비나 신청이 정상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뜨게 되고 자 이제 이렇게 뜨게 되면은 한번 대표님들 한번 신청 한번 해봐 주세요. 뜨게 되면은 이런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새로 만든 이제 바로 뜨시네요. 여기 보면 4명의 대표님이 해주셨네요. 김영길 대표님하고 이영진 대표님, 김범수 대표님, 최광돈 대표님 이렇게 최광 교수님까지 이렇게 4분이 바로 신청하면 신청한 거에 대한 거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쓰고 있는 게 리디제너라는 퍼널 마케팅 솔루션이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문자를 바로 연결해서 자동으로 문자를 가도록 하는 것을 제가 세팅을 다 합니다. 여기서 퍼널 문자라 그래서 뭐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시퀀스 문자를 가도록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기타 이런 부분을 세팅을 다 해주는데 오늘은 뭐 그런 거 하기 위한 건 아니고 오늘 일단 랜딩 페이지를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쭉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랜딩 페이지 연결해서 신청까지 받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9시 49분? 우리가 10시까지죠. 10시까지니까 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면은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할게요. 자, 공유하면 보이죠? 예. 자, 랜딩 페이지를 할 때 길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컨셉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컨셉을 잡는 거를 할 때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결국 시장 시장 분석 또는 고객 분석 그다음에 컨셉 도출 같은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거에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랜딩 페이지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걸 할 때 가장 쓸 수 있는 거 자체로 효과적인 게 뭐다? 위에 두 가지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초 자료 조사는 어디서 한다? 퍼플리시티에서 한다. 퍼플리시티하고 이걸 가지고 PDF로 다운받는다. 그 다음에 기초 자료 중에 링크, 그 다음에 동영상, 또 텍스트 파일 등 이런 거를 다 준비한다. 그런 다음에 어디에 이걸 갖다 놓는다? 노트북 LM에 소스에 추가를 한다. 추가를 한 다음에 노트북 LM 학습 작업을 한다. 이 학습은 첨부한 파일을 정리하고 또 요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고 이 목적 자체는 뭐다? 질문하는
정보를 양질의 출력을 받기 위한 거다.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트북 LM에다가 이제 뭐냐면 위에 하고자 하는 만약에 랜딩 페이지 프롬프트 랜딩 페이지 제작 랜딩 페이지 스토리보드 프롬프트를 넣는 겁니다. 입력하면은 그러면 이제 랜딩 페이지 스토리보드 안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출력이 되고 그러면 이걸 이제 가지고 바로 그 젠스파크에 갈 수도 있고요. 젠스파크로 가서 젠스파크의 에이전트 기능을 가지고 통합 에이전트 기능을 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어서 여기에 파일로 첨부한 다음에 요거를 출력한 다음에 이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 첨부한 다음에 프롬프트를 넣는 겁니다. 이 프롬프트는 랜딩 페이지 제작에 대한 뭐 디자인 또는 아니면 스타일 또 그다음에 레이아웃 그다음에 뭐 타이포그래피 등등 그다음에 뭐 시각화 등 이런 요청들을 프롬프트로 넣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실행을 시키는 거죠. 실행을 하면은 여기에 HTML 코드가 생성되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기타 이 HTML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거기는 뭐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리디젠에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아까 카페 제가 티스토리 같은 데다 쓸 수도 있습니다. 티스토리 같은 데 쓸 수 있고 그러면 티스토리에서 넣고 난 다음에 신청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신청 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본 기능을 제공되지 리지전에서 이런 거 다 제공되지만 만약에 없다면 티스토리를 이용한다면은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서 하고 그다음 신청 페이지는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면은 뭐 구글 시티에서 입력하게 되면 그 DB가 구글 시티에 남게 하는 방법도 하나 있는 거고요. 이런 리젠 같은 이런 솔루션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걸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URL을 따서 페이지의 URL을 생성을 하고 이거를 이제 공유를 하면 되는 거죠. 공유하고 그 다음에 신청 접수를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회사의 홈페이지 자체가 내가 HTML로 뭔가 할 수 있고 거기에 독자적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여기 내 홈페이지에다가도 붙일 수 있겠죠. 여기 뭐 티스토리뿐만 아니라 내 홈페이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졌든가 뭐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다면 이런 내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이 랜딩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겠죠. 추가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위에 만드는 부분하고 밑에 이 부분에서 실행하는 퍼블리싱하는 거하고는 좀 더 다른 문제니까 이 퍼블리싱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부분이 이제 일종의 밑에 부분이
만들어진 랜딩 페이지를 퍼블리싱 하는 거죠. 그죠? 출력하는 것들은 좀 다른 문제니까 어쨌든 요런 방식으로 어, 요거는 제가 방에다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파일로 저장해 드리겠습니다. 이5 0729.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거는 거의 이제 외부 디자이너한테 의존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다 해결해요. 다 해결하고 좀 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제가 캔바를 지금 공유돼 있죠? 캔바로 만드는 것 같은 경우 한번 보여드리면은 캔바를 갖고 디자인하는 것도 요즘은 제가 대부분 직접 다 합니다. 이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캔바로 다 만들었어요. 디자인을. 캔바로 갖고 이거 66만 원 하는 강의에 들어가는 랜딩 페이지에 대한 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컨텐츠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스토리보드나 그다음 카피라이팅 이런 건 다 AI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템플릿은 캔바에서 있는 것들 가지고 활용을 했고 이런 건 AI 이용해서 제가 제 사진을 갖고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서 그다음에 배경 따고 이런 거 다 AI로 갖고 이것도 다 AI로 갖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직접 내가 공을 들여서 좀 더 고가의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한 이런 작업들도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뭐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HTML하고 CSS만 가지고 핵심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것 같은 경우는 AI를 이용해서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적에 따라서 그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 제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거는 뭐냐면 결국 이런 이미지 작업이나 이런 아이콘 작업이나 그죠? 이런 거를 제가 디자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디자인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AI를 가지고 처음으로 캔바를 가지고 뭔가를 해본 게 요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면 이거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옛날에 만들려면 100만 원 정도 외주비를 줬었거든요. 근데 외주비 들어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제 의미대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만들 때 외주 줄 때도 아까처럼 어, 저렇게 기획을 하셔가지고 자 그거를 이제 그 파트너사한테 디자이너한테 넘겨주면은 훨씬 더 오히려 더 양질의 컨텐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요거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음, 공유를 해서 파일을 여기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공유를 해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 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하는 거 한번 쭉 설명을 드렸죠. 제가 지난 시간 이후에 제 강의안을 만든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들면서도 진짜 어, 정말 양질의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제가 요즘 체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영업하고 마케팅 쪽으로 강의를 위해서 지금 강의안을 지금 만든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예를 보면 이거 이제 어제 거의 다 만든 거거든요. 이런 것들 이거 정보 자료 조사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과정들은 다 AI로 다 한 겁니다. 이거 이런 AI로 했는데 제가 되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컨텐츠가 잘 나왔어요. 어, 이런 자료들을 제가 기존에 아마 수작업으로 만들려면은 1, 2주 작업은 꼬박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작업 정말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제가 서치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 자료 만드는 것까지 이거 다 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뭐 또 몇 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제가 여러 개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영업을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이 자료도 지금 이제 저녁 시간 돼서 조금 로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영업 담당자는 AI 활용 가이드 이런 것도 제가 만들었는데 자료가 잘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료적인 측면들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 작업은 뭐냐면은 외국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전체적으로 번역하고 만든 자료가 있어요. 그것도 어, 외국에 있는 허브스팟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주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그 번역하고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 어, 그 자료 말고 지금 이제 기업들의 AI 영업하고 마케팅 쪽에 도입하는 쪽에 제가 집중적으로 좀 요즘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건 지금 어제 강의했던 자료들이고, 여기 있네요. 이게 허브스팟에 나온 자료를 제가 번역해서 완전히 새로 만든 겁니다, 이게. 이게 허브스팟에 나온 거 먼저 보여드리면, 허브스팟에 나온 원서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각색을 제가 이렇게까지 한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런 지금 오늘 설명드린 그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만 잘 익히시면은, 이런 자료들을 그냥 쉽게 만들어요. 자, 보시면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자료, 이게 허브스팟에 나온 자료예요.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한글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너무 외국 자료 같잖아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에게 보는 방식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보는 방식이 다르니까 제가 이 자료가 전체가 몇 장이었냐면은 지금 보시면 40장이에요. 40장 되는 자료인데 이거를 제가 번역하고 각색해서 만든 게 이 자료입니다. 전혀 다른 자료처럼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다 써놨거든요. 허브스팟 그 요약 자료라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더 한국적인 측면에서 쉽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가 다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작업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렸거든요. 이런 작업이 지금 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노트북 LM을 이용하고 오늘 쭉 알려준 그 방법을 통해서 활용을 하면은 뭐 이런 제가 3주 연속으로 지금 해준 이런 작업들이 훨씬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일단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네.